자, 20번, 25번 한번 보자. 자, 처음에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런은 어떤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이론을 얘기하든지 주장을 얘기하든지 뭐 하겠지, 그지? 1967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했대. 자, 제롬 베런이 주장한 게 뭐야? 그랬더니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자, 매체를 접근하는 것하고 매체를 이용하는 거.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그러면 지금 배론 얘기는 이거지, 그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정의하고 있어, 지금. 뭐라 했어?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말 그대로 접근과 이용에 관한 권리야. 대상은 누굴까 그랬더니 국민이야, 국민.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방송국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이 접근하는 게 꼭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참여한다는 뜻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용하는 거, 이 권리, 국민의 권리 중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다. 베런은 그 당시 1967년이라 했어.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 자, 이게 배경이지. 그러면 베런이 왜 접근과 이용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미국과 영국 내 언론의 독과점 때문에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자, 그러면 접근 이용권에 대한 배경은 바로 이거야. 미국과 영국 내의 언론의 독과점 때문에. 또한 그는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는, 중요한 말 났다. 상업적 이익만 추구하는 언론사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건 이제 언론 매체, 방송사의 목적이겠지.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 그 다음에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어. 자, 대중들 있잖아. 좋아하는 것만 언론이 상업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 내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주장이나 아니면 의견보다는, 그런 얘기 했으니까 여기 구분해야 되겠네. 사람들이 불편해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대중적인 의견만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중들의 좋아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언론이 노출시키는 거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언론 매체를 자주 이용하게 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언론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공론이 뭐야?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서, 공론을 다른 말로 여론이라고 할게. 여론의 장이 아니라 특정 분야, 특정 의견, 특정 주장, 요것만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국민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공정한 여론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그러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주장은 이런 권리를 말하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왜 나왔지 그랬더니 언론의 독과점, 두 번째 상업적 이익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제대로 언론 매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권리가 나오게 된 거지, 그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매스미디어의 언론 매체에 견주면, 비교해보면 그 전달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야. 이 말은 언론 매체,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다. 그러니까 다른 매스미디어를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매스미디어. 그런데 걔네들이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지요. 편파적이고 상업적인 이익만 추구하지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말한 대로 독과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매스미디어의 거대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게 되고 지배하는 소수층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라고 해야 되겠지.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 매체 접근 이용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언론 매체 접근 이용법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나오게 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스미디어의 거대화 독점화 요것 때문이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소수 계층이 집단이 지배해버렸잖아.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게 시민의 권리 중에 언론 매체 접근 이용법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배런이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장하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법의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이다. 자, 반론권. 그러니까 반론이라는 얘기는 반대 주장을 말하는 거야. 언론 매체에 의해서 명예훼손이나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았어. 그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어. 그러면 자기와 관련된 보도였기 때문에 반론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대로 아니면 그 틀렸다라고 정정 아니면 그건 이것 때문이라고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것을 반론권이라고 하는 거야. 자, 언론 매체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반론, 정정, 개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반론권이다. 그 다음에 반론권은 언론 매체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반론하고 정정하고 해명하는 거, 이 권리의 구체성은 바로 밑에 있는 반론권의 내용 중에 정정 및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청구가 났으니까 이거 요청하는 거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그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의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 이것도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도 반론권 이외에 할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란 말이야. 반론권 말고 또 다른 게 뭐 있어? 그러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자, 이것도 반론권 못지않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법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가 반론권이 있고요. 두 번째,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세 번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매체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모두 반론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크게 얘기하면 언론 매체 접근 이용법이고 권이고 반론권 또 차별하지 못하는 조항, 시청자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모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대표적인 형태다. 그 다음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다.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의라고 해도 되고 가치라고 해도 돼. 이런 거야 라고 평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의와 가치다.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권리인 편집권. 자, 이 편집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언론 매체가. 알겠어? 언론 매체가 갖고 있는 편집권 이거하고 일반 시청자 대중이 갖고 있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이거는 정반대겠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요거는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건 위에서 말한 대로라면 언론 매체 이용권에 반대되는 개념이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매스미디어가 갖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그럼 지금 잘못된 거지.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 그러면 언론 매체 접근 이용법으로 보호하겠지. 양쪽에 비중을 둔 거야. 그나마 언론 매체가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거대화되고 독점화됐어. 그리고 재량권도 있어. 이건 언론 매체가 갖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재량권이 남용이나 일탈할 경우에는 그럼 시청자나 대중은 맞설 권리가 없잖아. 그게 바로 언론 매체 접근 이용법을 가지고 맞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권리적인 측면에서 1967년 베런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게 됐다. 결정적인 이유는 언론의 독과점이야. 알았지? 자, 그럼 나로 한번 가볼까? 언론 보도에 의해서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건 이제 위에 거는 일종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건 실제란 말이야. 명예나 권리의 침해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이거 만약에 판결로 명예훼손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게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이거는 뭐 판결만 받았지 그대로 본인이 피해를 본단 말이야. 따라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 매체에서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 자, 요거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이거는 명예훼손보다 훨씬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명예훼손 때문에 판결을 받아도 정정을 받아도 이게 인식이 오래 남으니까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정정보도 청구권은 정정해달라는 거야. 진실하지 않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대로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경우에는 반론 보도 영상을 자기가 직접 찍어가지고 방송국에서 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반론 보도를 해달라고 하면 방송국에서 반론 보도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방송국이 뭐라 그래? 이건 방송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평하게 노출시키겠다는 거지. 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된다. 잘못됐다. 여기 원보도는 뭘까? 방송국 보도겠지. 언론 매체. 반면 반론보도는 원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반론보도는 피해를 입은 사람, 상대방이지, 그지? 상대방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힌단 말이야. 근데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건 정정보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를 대고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밝히는 거야. 하나니? 밝혀달라고 하는 거지, 그지?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 개별적 연관성. 그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 그래서 주체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보도 내용과 관련이 있어야 되겠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거야. 이 개별 연관성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됐어. 아니?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예를 들면 뭐 주유소가 기름을 속였다라고 보도했어. 그거는 주유소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개별적 연관성을 따지려면 그 화면에 나와 있는 특정 주유소 이름이 나서
그 사람은 이거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니까. 주유소 문제였는데 왜 우리 주유소가 나왔지? 우리 주유소 간판이 뚜렷하게 명시됐어. 그럼 이거 정정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청구권의 주체는, 청구권이 뭐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에서 나온 걸 똑같아. 정정, 반론 두 가지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은 언론 매체가 하는 거지, 그지? 증거에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사실적 근거를 또 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정정 보도를 해준다는 거고. 따라서 단순한 의견 이런 건 안 돼. 논평, 광고 이런 것들은 청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야. 이 얘네들이 다 뭐냐면 의견이나 논평이나 광고 이런 거는 일방적이고 개인적이야. 즉 주관적이란 말이야.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정정, 반론 보도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보도를 했다면 그 객관적 사실이 잘못됐다는 걸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정정해달라고 해야지. 알았니? 혹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걸 반론 보도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야.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에 있음이 안날로부터, 자, 조건 나왔다. 법률에서는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정 반론 보도. 안날로부터야. 보도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안날로부터. 보도는 작년에 했는데 내가 한 거는 어저께야.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지. 해당 언론 보도 등에 있은 지 6개월이었을 때. 야, 그래서 여기서 무한대로 시간을 주지 않네. 보도 등이 있으면 6개월. 보도하고 6개월. 만약에 보도하고 5개월 30일에 알았어. 그러면 9개월이 되겠지. 그지? 최장이 9개월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9개월 이후에는 안 되겠네. 그지? 6개월 지나고 6개월 끝에 알았다면 3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9개월 이후에는 정정, 반론보도 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진다. 권리 상실. 정정 또는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조건 알아도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기사를 실어야 된다. 기사를 올려야 된단 말이야. 이 조건 알아도 알았니? 보도가 있으면 6개월, 안 날로부터 3개월,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데 주장이나 논평 이런 건 안 되고요.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되고, 자, 청구를 받았어. 그러면 7일 이내에 정정 반론 보도를 방송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서면으로는 신문 기사를 실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때 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자, 이것도 조건이지. 동일한 원래 방송국에서 했던 채널, 그 다음에 동일한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자, 왜냐면 이게 나가면 방송국이 불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충 후다닥 빠른 속도로 잠깐, 그것도 이상한 데다가. 옛날에 있잖아,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조선인 땅을 뺐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일본인 관보에다가 요만하게 아주 깨알만하게 냈어. 신고 안 하면 몰수한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인 땅을 다 몰수했어. 신고 안 한 사람들. 법적 근거가 뭐야? 그 관보에 요만큼 낸 거 있잖아. 우리 이렇게 알렸다. 아주 비열한 놈들이지. 응? 자, 그 다음에 그 편법을 없애려고 그런 거야. 자, 만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기간이 지났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최장 9개월이잖아. 그지? 보도한 날로부터 6개월,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니까. 민법 764조. 자, 그럼 구제할 게 없냐? 있네. 9개월 뒤에는 반론 정정 못 하잖아. 너무 억울해. 그럼 민법 764조에 의거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구제책이네.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에 따르면, 이건 민법이야. 방송중재법 그런 거 아니고,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하다. 그러면 결론은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1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하네, 법적으로. 그지?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민법상은 좀 확대돼. 언론사 대표자만 하는 거야, 언론중재법인데, 뿐만 아니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손해를 가한 기자, 편집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은 언론중재법보다 더 확대돼 있지. 기간도 확대돼 있지만 여기 말한 소송을 제기하는 대상도 있잖아. 소송의 대상자들이 더 확대됐어. 대표자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그거에 손해를 기한 기자, 편집자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대. 그러니까 대표자는 물론이고 이 사람들도 다 책임져야 돼.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자, 전제가 뭐야? 언론중재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과 해당 보도의 위법성이 있음을 입증되어야 한다. 이건 봐봐. 원인이 있잖아. 보도의 원인이 완전히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민법으로 구제한다란 말이야. 생각해봐. 고의로 그러면 안 되지. 저 주유소 망하게 그런 광고를 내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근데 명백히 그 주유소는 기름을 속여 팔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을 했는데도 실수로, 그럼 그것도 책임져야지. 알았어? 그 다음에 해당 보도의 위법성, 몰래 가서 찍었어. 이것도 문제가 된다.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보도청구권, 민법상의 보도청구권이 성립된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은 아니다야, 아니다.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가, 자, 여기 중요한 말 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그러면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거의 대부분 뉴스는 공공을 위해서 대부분이잖아. 이처럼 민법상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요건을 필요로 한다. 자, 이건 구제책이기 때문에 더 한번 조건이 따져줘야 돼. 여기 중요한 거 뭐라고? 언론사의 고의과실, 그 다음에 해당 언론의 위법성. 이러면 입증을 먼저 해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알았지? 언론중재법은 고의과실, 위법성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거야. 알았니? 응? 그 다음에 마무리하자. 정정보도 청구권 및 반론보도 청구권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마무리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필요로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법부터 시작해갖고 쭉 반론권에 해당하는 반론, 정정보도 청구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민법에 의한 구제책까지 이야기했다. 됐지? 내용 됐어?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봐. 20번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하구나. 1번. 가는 권리의 유형을 구분하고 나는 권리의 주체를 법률의 내용에 따라 분류했대. 자, 여기 지금 권리의 주체를 법률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 건 아니지, 그지? 알았어? 권리의 유형은 언론 매체 접근과 이용법, 접근하는 거, 이용하는 거, 뭐 이걸 구분했다고 치면 나는 아니지, 그지? 2번. 가는 권리의 발전 과정을 무슨 권리의 발전? 이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법이 뭐고, 역사적 배경이 뭐고, 무엇을 하기 위한 건지 그런 거 얘기했지. 발전 과정. 그럼 여기는 이런 게 나와야 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적 추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권리의 실행 과정에 나타나는
한계를 지적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계를 지적한 것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반론, 정정, 보도, 민법상의 구제를 얘기했다 그랬지. 이거 아니고요. 틀린 거야. 3번에 가볼까? 가는 권리의 등장 배경, 거대 언론의 독과점, 실현 양상을 설명했고 나에서는 근거한 법에 따른 권리의 성립 요건의 차이를 비교했어. 그러니까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뭔지를 말한다면 이게 좀 차이가 있단 말이지. 이런 거 구분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권리의 의의 평가래. 시대 변화.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좋고 옛날엔 나쁘고 지금은 좋고 뭐 이런 걸 했냐는 거야. 아니지? 이건 권리가 뭔지 등장 배경. 그다음에 그 접근이용법의 그 반론권과 그 이해의 방법 두 가지 더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틀렸지, 그지? 그다음에 나에는 다른 권리에 대비하여 권리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권리의 특성. 여기 지금 4번에 권리의 특성을 분석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나에는 권리의 특성을 어떻게 분석했어? 두 가지 나오잖아. 두 가지. 뭐 정정, 반론 두 가지. 그러면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얘기했다는 건 각각의 특성을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5번 가는 권리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조건. 그 다음에 권리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 접근. 야 봐봐. 영상 매체 접근 이용권이라는 권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허용돼야 된다. 뭐를 해도 된다. 이런 거 나왔잖아. 이거 맞는 거지. 그런데 권리의 실행으로 인해 변화된 양상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알았지? 정답이 3번이야. 가장 적절한 건 3번이 맞고 나머지는 1번, 2번은 완전히 틀린 거고 4번 같은 경우 뒷부분 나는 맞았는데 가가 틀렸고 5번 같은 경우에 가는 맞았는데 나가 틀렸단 말이야.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알아두도록 해. 21번 볼까? 자, 가와 나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언론 매체가 이거 어저께 잠깐 본 것 같은데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언론 매체에 관한 접근 이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아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호가 아니고 원래 있잖아. 남용하면 권리를 지나치게 쓰는 거야.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언론 매체 접근 이용하는 건 여기서는 시민이라고 했는데 대중이라고 했는데 대중의 권리는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없는 거지. 정답 1번이다. 알았니? 이거는 그냥 잘 생각해봐. 아주 쉬운 내용이라고. 한쪽의 권리가 지나치면 다른 쪽은 보호받기가 어려운 거지. 혹은 권리가 줄어드는 거지. 배제되거나 무시당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틀렸다고 하면 돼. 2번 공공이익에 의한 보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명예훼손 아니지. 청구권 성립할 수 없지. 맞았고 2번 3번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 청구권보다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몇 년? 10년이라고 그랬잖아. 길다. 맞았고요. 4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하려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5번 배러는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야? 언론이지. 언론. 영상 매스미디어.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보인다. 자, 이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할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대. 시민한테. 이 말은 언론이 독과점을 했기 때문에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소수의 지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뭔데?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필요하다고 나온 거라고. 자, 저기서 틀린 해석은 1번이다. 1번. 다 5번 아니에요? 1번 같은 경우 내가 잘못 해석한 게 뭐냐면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했어. 그러면 이 권리가 생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은 이거 잘 들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보호받는 게 권리가 있잖아.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해석 다시 권리를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으로 써야지. 맞았네. 1번 맞았어. 내가 미안해. 이거 잘못했다. 자, 틀린 건 5번인데 5번 어저께도 5번이라고 해놓고 내가 자 5번 봐봐. 5번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근데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거는 언론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언론의 독과점 때문에 소수로 전락한 거지. 시민이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소수로 전락한 게 아니고 언론이 독과점, 거대화되면서 소수로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해버린 거지. 그 소수는 누구야? 누구야 이건? 언론이지 누구야? 지배계층. 언론을 지배하는 계층이 소수가 지배하게 됐다고. 자, 그러니까 미안한데 다시 설명해 줄게. 언론의 독과점이 언론 자유를 소수가 가질 수 있도록 전락시킨 거야. 언론의 독과점이. 이걸 뒤집어서 시민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알겠냐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건 독과점 때문이지, 이 독과점이 소수가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건 아니야. 직접적인 게 아니라고. 소수라는 건 언론 소수를 말하는 거고, 소수의 언론이 지배하게 된 이유는 언론이 독과점했기 때문이라고. 자, 그래서 이거 5번이 틀렸다. 5번. 미안해.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용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 보호된다는 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야. 이건 너네들 안 틀리겠다. 기억 많이 남겠다. 자, 그 다음에 22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 봐봐. 기억이 뭐지? 볼까? 여기서 기억은 어디 있니? 나의 중간에 있어? 나의 세 번째 문단 마지막. 그럼 읽어봐 한번. 이때의 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동등하게 하라는 거지. 이때의 보도,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지고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일반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건 뭘까? 그러면 이건 일단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니까 이런 단어가 떠올라야지. 대등한 보도를 원하는 거야. 대등한 보도. 공평하게. 알았니? 알았지? 자, 그러면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왔어. 맞지? 네. 이게 1번이네. 요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건 뭘까? 수정해달라고? 원보도를 한 언론사 대표에게 원보도의 진실에 맞게 그런 뜻이 아니지? 수정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내 거 얘기하는 건데. 언론 매체 피해를 최소한? 아니, 언론 매체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지. 정정 반론 보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달라고 하는 거니까. 4번. 언론 매체가 대중적인 주장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에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또 뭐야? 갑자기? 그런 것 때문이 아니지, 그지? 차별적 보도가 되지 않도록 이거하고 상관없고. 5번. 양측의 주장이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맞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이거 아니랍니까? 그럼 동시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진실하지 않은 건데 주장이 강력하고 설득력 있으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으라고? 그건 아니지. 그지?
이게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시청자들이 판단을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주장을 동등하게, 대등하게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몫은 시청자 판단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정답은 1번이 적절하다. 23번.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거다. 23번. 가를 바탕으로 보기에. 자, 기업 방송법 6조 9항. 자, 6조 9항 뭐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방송은 언제? 정부 및 특정 단체의 정책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과 균등한 기회,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 다르겠지, 그지? 이해관계가 방송 프로그램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균형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송법 6조 2항에 보니까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언론중재법 세 번째 건 언론중재법이야.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행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되는 자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혹은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됐어. 죄가 없다고. 그 사실을 안 놀러 나왔네, 그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이건 이제 복이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네. 23번 1번 볼까? 기억은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 형성하는 공론의 장, 여론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지? 맞았지? 공론의 장이 여론의 장이니까 맞았고. 2번 기억은 언론 매체에 의하여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반론권을 이야기하는 거다. 맞아 틀려? 기억은 뭔데? 여기 지금 보면 개인이 아니잖아. 이게 집단이잖아. 정치적 이해 당사자고. 알았어?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말한 기억은 국민의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지. 응? 이거는 반론권이잖아. 반론권이고 저 방송법은 이건 언론 매체가 지켜야 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기억은 언론 매체, 니은도 언론 매체. 그 다음에 디귿은 언론중재법이니까 언론 매체와 피해를 당한 사람의 관계를 중재하는 거잖아. 그럼 기억, 니은은 언론 매체가 지켜야 될 일종의 의무, 규칙이고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당해서 반론해달라는 건 반론권이잖아. 갑자기 반론권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2번에서 안 되는 거지, 그지? 다음에 니은은 언론 매체가 사회적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다. 사회적 다양성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지. 언론 매체가. 디귿.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 누구야? 시민이나 대중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기본권이다. 중재법. 디귿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거지. 맞았잖아. 됐죠? 반론권은 기억, 니은의 언론 매체가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2번이 틀렸죠. 그지? 자, 24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탐구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거.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는 신문기자 B가 제보 내용에 대한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어. A는 다음 내용으로 신문 대표자 C 또는 기자에게 정정 반론 보도를 요청하고자 한다. 뭐 정정 그다음에 반론 두 가지, 그지? 자, 그러면 본 신문은 2022년 9월 1일자 신면에 소재하고 있는 동물병원 입원한 반려견을 방치하고 처방전 미발급이라는 제목으로 빵빵시에 소투제한 모 동물병원에 입원한 반려견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처방전 발급하지 않았고 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보도했어. 그러나 CCTV 보니까
영상 확인한 결과 동물병원 직원들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했어. 자, 그럼 CCTV 영상은 뭐야? 사실적 근거잖아. 입증한 거야. 바로 잡습니다라고 정정보도하라고. 또한 해당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했다. 이거는 처방전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알았어? 그래서 여기 틀린 거 찾는 거다. 1번 볼까?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고, 이건 기자가 아니죠. 기자가 별도를 취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민법이지, 민법. 민법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2번 볼까? A는 먹이 제공과 관련하여 정정보도를, 처방전 미발급에 관련된 내용은 반론보도를 청구하겠군. 각각 내용이 좀 다르지, 그지? 사실적 근거에 한 거하고 통상 치료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근거를 제시한 거는 CCTV로 먹인 거하고, 알았어? 먹인 거. 그러면 먹이를 제공한 건 잘못됐으니까 정정보도, 처방전 미발급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반론하는 거야. 반론보도하는 거야. 맞았지? 응? 3번을 가볼까? 가가 신문보도가 안날이 2023년 9월 1일에 민법 764조에 의거 권리를 행사해야겠군. 이거는 언론보도, 언론중재보도 할 때 민법상으로 따진다면 2022년 9월 1일이라 했잖아. 맞지? 2023년 9월 1일이면 6개월이 지났잖아. 그러면 언론중재법으로는 안 되고 1년 지났으니까 민법으로 할 수밖에 없네. 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 그러면 안날로부터 3개월, 그 다음에 보도한 날로부터 6개월인데 보도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민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지? 4번 B의 기사 중 입원한 반려견에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겠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먹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여기 지금 보면 CCTV를 가지고 분명히 줬다는 사실적 사실을 근거를 제시했지. 그러면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겠군. 이 말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자, 생각해봐. 기자가 보도한 것이 먹이를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고.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야. 사실적 근거에 사실적 근거로 대응한 거라고. 그러면 얘가 기자의 주장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증명한 거라고. 알았어? CCTV 영상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이거 틀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C가 언론중재에 의거한 A의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 일주일 이내에 신문에다가 같은 지면에다가 동등한 박스 크기로 내줘야 되는 거지. 이것도 맞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조건에 대등이란 아까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정답이 4번인데 요건 좀 너네가 헷갈릴 수 있어. 뭐냐면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먹이를 먹이지 않았다라는 건 기사 내용 중에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했다고 보는 이유는 사실적 근거로 잘못됐다는 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 알았지?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문맥상음이 A하고 B 중에서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 1번
견주다가 뭐야? 견주다가 어깨견이야. 비교하다, 비하다 그런 뜻이다. 알았니? 그 다음에 보탬이 되거나 하는 걸 뭐라 그래? 이바지하는 걸 기여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이렇게 서로 거기 봐봐. C가 뭐라 그래 있어? C. 맞부딪히다. 그러니까 충돌 맞았네. 그지? 그 다음에 D는 이거는 신문이나 잡지 그런데 글을 올리는 걸 싣는다, 게재한다라고 하지. 그럼 5번은 뭐야? 회복을 돕고. 뭐라고? 회복을 돕고. 돕고. 돕고는 우리가 보통 도와준다는 의미잖아. 증진하는 건 에너지 업되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증진, 그러니까 나아갈 진짜를 쓰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있다고. 증진한다, 늘어나고 앞으로 나간다. 정답은 5번이 문맥상 바꿔쓰기에 적당하지 않은 거다. 알겠지? 여기 문제 중에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23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이 방송법이기 때문에 언론 매체가 지켜야 되는 거고, 여기 정답이 2번인 이유가 이 반론권은 언론 매체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해달라고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답이고, 그 다음에 아까 기자가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기사를 썼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먹이를 주지 않았다. 볼까? 뭐라 했냐면, 자, 입원한 반려견에 방치하고 봐봐. 동물병원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기자가 이런 거는 뭐라 그래야 돼? 보통 기사는 팩트잖아. 그지? 팩트에 의해서 썼다고 보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사실적 근거. CCTV를 가지고 분명히 준 걸 확인시켰단 말이야. 그렇다면 사실적 근거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는 거야. 알았지? 이거 헷갈리지 마.